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고 홀로 남은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먼저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늙은 부모가 귀찮아서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맡기고 부모님의 얼굴과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현재이거나 미래인 것이죠. 어느 양로원 병동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요.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의 내용에 감동받은 간호사들은 모든 간호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그 시가 매체에 소개되어 전 세계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슬프면서도 감동을 주는 이 시를 통해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죠?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이어도 대응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 자국들은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였을까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시체와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은 다 망가진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 시를 보고 저도 잠시 먹먹해졌는데요. 인간이 탄생하고 늙어가며 병이 들어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은 드라마와도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가감없이 표현한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도 애잔한 마음이 드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늙는 것이기에 잠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일지 한 번쯤은 떠올립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 조언에 따르면 행복을 구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뜻인데요.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버리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에게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타인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당찬 마음으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좌지우지되어 살기보다는 내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집착을 하고 걱정을 하다 보면 건강을 망치는 일도 많죠. 장수마을의 비결 역시 물어보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공통적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행복을 남에게 구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부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 같고 개미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 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그다지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환상 속에 자기를 버려야 해요.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행복해질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사실 행복은 언젠가 미래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그리고 마음 알아차림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는 다만 존재일 뿐이에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 겁날 것도 없게 되죠. 사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아니죠. 각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살아갈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안다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60대가 넘으면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하루하루를 쌓아서 모아간다면 죽는 날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꼭 요양원에 가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워낙 바쁜 사회이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를 잘 돌보는 것이 힘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죽기 직전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곳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평생 요양원에 모셨다가 평생 후회하고 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잘할 수가 없어 뼈에 사무치게 그립다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슬프기도 하고 자신의 노후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요양원은 사람마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나이 들어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노쇠해서 우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노후에도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며 미소를 짓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이 말은 열심히 살던 우리도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계속 신세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또 주위를 보면 왜 이렇게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친구들과 지내고 자유롭게도 살아봅니다. 또 취업을 하게 되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마냥 계속해서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이 남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힘든 일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너무 전전긍긍하기에 인생은 아깝습니다. 결국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학업 고민, 취업 고민, 연애 고민, 결혼 고민 정말 고민을 나열만 하자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득 생각하게 되죠. 과거를 회상하며 아, 그때가 좋았지 하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지낼 것들이 많음에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짧으면서도 깁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죠.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겐 너무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욕심과 집착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죠.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상대하기 싫은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들이 다 나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죠.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남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정신적 건강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더 중요합니다. 좋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를 즐기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인생에 도전할 수 있죠. 또 좋은 정신 건강은 더 나은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데요. 노인이 되면 더욱 더 느껴지는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강한 사회적 유대는 더 나은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한없이 갈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은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늙어가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화를 버럭 내는 다혈질을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다투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싸우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죠.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풀이 꺾여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해내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신적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우울증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이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가 시작되는 전조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인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사 비관적 마음보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달라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실 아파도 아프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픈 걸 알아도 아프지 않다고 말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늘 하던 일을 조금씩 미루거나 밖에 나가길 좋아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것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럴 땐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조금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해결책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무작정 피하기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주면서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감정도 충분히 느껴주시고 풀어야 할 때는 적절히 풀어야 나중에 큰 병으로 오지 않습니다.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도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건강한 마음도 따라오고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이 유지됩니다.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늙어서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하는 것도 좋죠. 특히 기초 체력을 키우셔야 하는데요. 이때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은 급속도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유산소 운동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뛰는 것보다는 수영과 자전거 아니면 걷기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가보시면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에서는 중력의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병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나의 몸과 체질에 맞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참 많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음식에서 필수 영양소를 덜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은 더 나은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낙상 및 부상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 뼈 건강을 챙기려면 건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노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다면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 관련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에게 무서운 병 하면 암과 치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암과 치매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긴 하나 좋은 것을 먹고 몸 관리를 잘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요. 나만 고통인 것이 아니고 가족을 점점 더 기억하지 못하니 모두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도 사실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머리를 많이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뇌는 자극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끊임없는 자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을 한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좋아질 수 있는데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자극은 바로 새로운 자극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놀라울 만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가장 쉬운 예로는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 또는 새로운 공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도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줍니다. 또한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 습관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집에서 혼자 머무르는 것이 우울하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웃으며 즐겁게 생활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웃는 일이 적어질까요? 아무래도 고단했던 하루하루가 쌓이고 웃을 일이 적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뇌의 혈류가 활발하게 흐르고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인데요. 우리의 뇌는 사실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으면 진짜 웃음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는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그대로의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삶을 마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신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리도록 하세요.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미덕이라고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잡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뒀던 것을 진짜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어도 좋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성인들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져야 살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남에게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포용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곁에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고집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결국은 외롭고 고독함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1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의 세월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되돌이킬 수 없는 괴로웠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행복이 지나가는지, 어떤 기회가 지나가는지, 어떤 행운이 지나가는지, 어떤 즐거움이 지나가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그때 적응을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을 만들어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 목표를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을 향해 노력을 했음에도 1등을 하지 못했다,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실패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정점에는 가지 못했더라도 그것까지 근접하기 위해 노력했고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새로운 것에 꾸준히 도전해보고 만약 작게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노후에도 성장이 참 중요합니다. 성장은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냥 있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즐겁고 웃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나는 죽을 때까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저 살아가는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행복은 언젠가 미래에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내가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 명언이 품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